자, 안녕하세요. 대구만 부동산 서주량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에서 건축물만 6천만 원, 16억짜리를 6천만 원에 가져왔고 토지는 다 합해서 9억으로 빌딩주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진짜 실화입니다. 사례 공개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하여 있고 상업지역이죠. 유동이 많고 상권이 좋은 지역입니다. 지하 2층 지하 파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골조리 이미 완성된 건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딱 봐도 좋은 물건.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유치권이 무려 25억. 이 건물,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골조에 돈이 들어갔고 지하까지 파고 이런 부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죠. 유치권이 25억이 되어 있었고 법정지상권 문제 그리고 점유 문제가 얽혀 있는 완전한 특수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가들이 이걸 보고 바로 포기했죠. 하지만 저희는 이걸 하나씩 다 풀었습니다. 먼저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안 맞는 걸 확인했고 법원에서 무효 판결까지 받아냈고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실행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조인 거를 확인을 했고 이렇게 권리 문제를 다 꼼꼼히 분석한 후에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자, 한번 공개 사례를 같이 보시죠. 자, 9억으로 전체 금액이 9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이런 멋진 5층 빌딩을 건물주가 되는 법이 공개됩니다. 대전의 빌딩의 매각 사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절이 5층까지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지하 2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외관상 봐서 골절이 멋지게 웅장하게 이렇게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이 건축물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 생각이 드네요. 많이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 건물 위에 토지만 나온 경매 물건 자, 2021 타경 104405입니다. 중구 문화동에 위치하여 있고 내필지죠. 내필지 정규용지로 되어 있고 감정가 토지만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는 제외됐고 토지만 해서 아주 저평가되게끔 감정평가가 약 10억 정도 나왔죠. 그리고 건물은 매각에 제외됐고 토지만 매각이었습니다. 1차 때 저희가 낙찰을 못 받았죠. 저희는 차순위 신고를 했고 1차 때 8억 5천으로 받은 분이 회사 사정으로 뭐 자금 사정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미납이 돼서 저희가 차순위 신고를 완료한 물건입니다. 무려 79% 우리는 8억 2,800만 원을 적었죠. 그래서 운이 좋게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짧게 정리하자면 토지만 받았죠. 건물의 감정가를 뺀 금액으로 10억 정도였고 저희는 8억 2,8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위였지만 역시 행운의 여신은 우리에게 미소를 빵긋 주었네요. 그리고 대금 지급까지 그 낙찰받은 회사가 내부 사정으로 지급을 못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여야지 이런 기회도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만히 있음 이런 기회도 오지 않는 법이죠. 현재 감정평가도 건물을 제외된 감정가라 시세보다 작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였고 토지 위에 건물이 5층 정도 골절이 완성되어 있었고 지하가 무려 2층에 골절이 완성이 되고 지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저희는 저평가된 감정가라 생각해서 거의 80%의 1차 때 낙찰을 도전한 사례입니다. 여기 토지부 등기부를 보시면 유치권 이 유치권이 지금 거의 한 2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도 판단해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있고 또 점유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그 한번 뒤에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려 248평 정도 되죠. 입지를 잠깐 보자면
대전 중구 중심의 상권에 문화동이 소재되어 있죠.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과 주거지 그리고 공공기관이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이 굉장히 용이하고 개발 활용 가능성도 있었죠.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이 가능했죠. 상가, 병원, 학원, 사무실 등 그리고 전체 임대 운영 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소규모 리모델링 후 직접 사용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물건입니다. 대지가 넓고 중심지 위치를 고려시 향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문화동 19역 재개발 정비 산업 추가 적용 부지에 되어 있는 부지라서 저희도 낙찰 금액을 80% 정도 돼서 들어간 물건이죠. 자, 건물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대지는 248평 그리고 종교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근린 생활시설로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연면적이 무려 616평이죠. 지하 1층에는 평수가 135평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하 2층도 뭐 설비 20평 되어 있고 그리고 1층부터 5층에 121평, 8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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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평에서 연면적이 616평 되는 작지는 않은 너무 크지도 않은 딱 빌딩 소유하기에 좋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을 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유치권 해결 판결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한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점유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마치기 전에 타인 소유의 유치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그리고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성 등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로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유치권 성립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한 명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자, 유치권 조사는 정말 이 낙찰 받기 전에 정말 꼼꼼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누가 알만하게 점유가 되고 있는지 계속 꾸준히 그리고 정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고 변제기까지 도래한지 그리고 목적물에 관해 결령성과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분석할 때 이런 조사부터 꼼꼼히 해서 들어간 물건입니다. 지상권도 없음을 판결을 받았죠. 한번 읽어보자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이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해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인 사항이고 공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로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 성립이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등 법률 관계가 매우 불명한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않는다고 판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법정지상권도 판단이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완료해야 됩니다. 이처럼 저당권 설정 처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지부터 꼼꼼히 보셔야 되고 이를 잘못 판단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인도 판결 확정된 내용의 건물 철거 명령과 점유자 퇴거 명령 그리고 토지 인도일까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았죠. 자, 여기 간단하게 이거는 보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인도하고 토지를 각 인도하고 나가라 이 내용입니다. 각 퇴거해라. 한마디로 이 가집행이 가능하죠. 가집행을 이걸 풀기 위해서는 공탁을 걸어야 됩니다. 이 공탁 금액이 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빠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진행 요약을 한번 보자면 저희는 유치권 해결과 법정지상권을 완벽하게 해결한 다음 토지 인도 판결이 확정되고 가집행을 했고 그로 인해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의 진행이 완료됐고 건물 철거 청구권 가처분이 등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토지 인도 완료가 완벽하게 되었죠.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자꾸 저기 바짝바짝 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요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려야 됩니다. 토지주가 깨끗한 등기 상태이고 건물만 가져오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인도일까지 사용료 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고 건물을 경매에 넣었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건물 철거 청구권 가처분을 걸어둬서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누가 들어올 수 없는 물건 이렇게 판을 짠 거죠. 미사용 금액만큼의 낙찰을 받은 금액이 무려 짜잔 4% 됩니다. 건물 5층짜리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에 사용료 미지급 이 금액만큼의 사용료로 그 금액이 4%로 받아왔습니다. 건물을 낙찰이 완료가 되었죠. 4%. 자,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감정가는 16억 정도 나왔죠. 최저가는 4% 6,400만 원으로 건물을 완벽하게 받아온 케이스입니다. 낙찰가의 4%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자, 결론입니다. 자, 9억 안 되는 자금으로 지하 2층과 5층에 빌딩주가 되었고 현재 온전한 가치로 해서 매각 엑시트를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자, 금액은 매각 금액은 44억 정도인데 약 4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 현 상태 그대로 매각을 했죠. 준공이 완료 시에는 5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엑시트를 성공한 사례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안 되는 뭐 9억 정도 되는 돈으로 이렇게 무려 최소 잡아도 400% 이상 수익을 낸 물건입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지 않았다면 9억에 이런 멋진 건물 5층 건물의 건물주가 되어 임대 세팅을 하겠죠. 싸게 받았으니까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내는 빌딩주가 됐을 겁니다. 들어간 돈이 싸니 높은 수익률이 당연히 나겠죠. 이렇게 특수경매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그냥 싸게 산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시죠? 가치는 0입니다. 하지만 싸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토지의 온전한 가치로 건물을 매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판을 짜서 무려 4% 이 믿기지 않는 금액 16억짜리를 6천만 원으로 가져온 이 사례, 저는 이 사례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법리 이해, 권리 분석, 소송 대응, 그리고 뭐 집행 전략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큐로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최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최상의 재테크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